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크림반도 분쟁을 둘러싸고 민감하게 대립해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가장 위험한 무력 충돌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우크라이나 총리가 밝혔습니다. 한편 IMF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제금융 조건 등을 논의할 실사단이 오늘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도착해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IMF 실사단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우크라이나 과도 내각이 지난달 말 IMF에 15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존 캐리 미 국무장관도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지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 오늘 키예프를 방문합니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면서 러시아 증시가 폭락하는 등 유럽 주요 증시가 은행들 중심으로 동반 급락세를 띄었습니다. 러시아 증시가 12%나 떨어졌고 독일 닥스 30지수도 3.4%나 급락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는 1.5%, 프랑스 닥스 40지수 역시 2.6%나 밀렸습니다. 유럽 증시는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를 사실상 점령하며 전쟁 위기감이 높아지자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확산되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53.68포인트, 0.94% 하락한 16,168.0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다드&푸어스 500지수는 13.72포인트, 0.74% 하락한 1,845.73포인트를 기록했으며 나스닥도 30.82포인트, 0.72% 하락한 4,277.30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2월 제조업 체감 경기가 전달보다 소폭 개선됐습니다. 공급관리자협회인 ISM은 2월 제조업 지수가 53.2를 기록해 전달의 51.3보다 1.9포인트가량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평균치인 52를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앞서 1월 ISM 제조업 지수는 51.3을 기록해 12월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며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습니다. 한편 민간시장 조사 업체인 마킷이 내놓은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PMI 확정치는 거의 4년 내 최고인 57.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비치 56.7과 시장 전망치 56.3을 모두 상회한 것으로 1월엔 혹한 때문에 53.7까지 이 지수가 밀렸었습니다. 미국의 지난 1월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을 웃돌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1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4%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비스업 지출이 증가하면서 상품 지출 감소를 상쇄시켰습니다. 한편 1월 개인 소득은 전월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이는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 각각 0.2%를 모두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유로존의 지난달 제조업이 예상보다 개선돼 유로존 경제 개선이 꾸준함을 시사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마킷은 유로존의 2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53.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에 54보다는 하락했지만 속보친 53보다는 소폭 개선된 결과였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PMI 확정치가 지난달 발표됐던 48.5에서 5개월 내 최고인 49.7로 상향 조정된 데 힘입었습니다. 유로존의 PMI는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3월 첫 거래일을 맞아 1%가량 밀렸습니다. 많이 안 빠져서 다행인 거죠. 유럽 증시에서 3% 이상 독일 증시가 급락한 것도 보았었고 앞서 주요국 러시아 증시가 일단 12% 폭락한 것을 본 뒤였기 때문에 뉴욕이 얼마나 빠질까 지켜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듯한데요. 물론 다우지수도 장중한테 250포인트까지 급락한 정도가 있었지만요. 우크라이나 총리가 결정적으로 러시아와 무력 충돌은 피한 것 같다라고 언급하면서 낙폭을 줄여주며 뉴욕 증시는 결국 1%도 채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2월 마지막 거래일까지만 해도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쓰면서 랠리를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간밤에 우크라이나 사태만 없었더라면 충분히 지표 호조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제조업과 건설 지출 그리고 개인 소비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돈 상황에서 하필이면 업데이트된 시시각각 들려오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뉴욕 증시가 오르질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로 매를 이미 맞은 우리 증시로서는 오늘 또 한 번의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수는 있겠지만 추가 낙폭이 크지 않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제 1950선, 60선까지 한번 밀렸었고요. 종가상 60을 지킨 상황, 외국인도 7거래일 만에 매도했지만 매도 규모는 크지 않았던 걸 보실 수가 있었죠. 뉴욕이 많이 안 빠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성촌놈의 증시타파 신창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이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국 시청자 여러분,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펀드 매니저 여러분, 각 증권사의 악정보 타는 우리 동료 여러분, 그리고 해외 증권사 여러분, 오늘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안녕치 못한 러시아 인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창한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까지 이른바 트리플 악재 때문에 코스피가 3월 첫날부터 밀렸었죠. 앞서 이미 대표님께서 2000포인트 3월장에서 가능하겠지만 자칫 1950선까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자 하셨는데 이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루 만에 이루어졌더라고요. 주가는 언제든 빠질 수 있겠다 새삼 느낀 하루였는데 물론 삼성전자가 주가를 많이 뺀 측면도 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오늘부터 향후겠죠. 반등이 곧바로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반등이 장중 반등이 조금 있는데 전체적인 장은 바로 반등하지 못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텔레비 증권 전문가들이란 저도 마찬가지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보고 대처하자, 보고 대처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같이 증권이 배당금으로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단기 수익으로 봅니다. 단기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증권을 양다리 걸친 그런 시황은 좀 안 했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뒤에, 한참, 특히 9시 넘어 하시는 분들, 보수적이 뭡니까? 팔아란지 사라란지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301일평이죠. 301일평에서 지지받고 이제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오늘 또 이제 301일평입니다. 저는 오늘 301일평은 그냥 무너질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일 무너진다 이렇게 본다. 오늘은 이제 21일평 같아요. 21일평에 달려가지고 이제 주가가 일단 브레이크를 뚫은 다음에 이제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바로 반등하지 못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 시장 자체가 일단은 한번 1930포인트대를 한번 볼 것 같아요. 30포인트대를 한번 본 후에 전열을 이제 가다듬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일단 1930포인트대 일단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코스닥 지수는 530에서 버티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오늘부터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횡보할 때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데 코스닥이 오늘자로 거의 이제 보름째 530인데 530이 추가적인 상승에 이제 눌림목이냐 아니면 이제 하락의 눌림목이냐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미 없다. 왜 의미 없냐면 올라가도 여러분 갖고 있는 건 안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팔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종합주가 지수를 위험 지수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위험 지수가 어떤 모양이냐면 위험 지수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수에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것은 주식을 사가지고 돈 먹을 가능성이 좀 없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위험이 높다.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위험 지수가 높다는 것은 위험이 낮고 이 아래쪽 위험이 높은 지수거든요. 그래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주식을 사지 않다. 아직까지 주식을 저는 팔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번 전에 61일평이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61일평이 지금 있는 자리는 61일평이 떨어질 때 캔들차트가 60일 위에 있을 때 속임수라고 제가 누차 여러분인데 저만 안 듣고 또 올라갈 때 어제만 해도 그저께만 해도 또 2100간이 2050간이 가는
허치라는 인간들이 좀 많은데 저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오늘은 일단 21일 평전에서 튕겨가지고 좀 반등이 조금 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오늘 1950대를 한번 하방 이탈할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글로벌 증시, 유럽 증시에 비해서 크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어제 선반영됐지 않나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당연히 전환선이죠. 전환선 자체가 어제가 전환선 지지받은데요. 195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54포인트 오늘 빠졌다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썼는데 전환선 분기점, 그 분기점을 한번 볼 필요 있는 그런 분기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장 자체가 우리나라 장은 아직까지 뭐 크게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 오늘부터 하는데 전환선이 상승해요. 전환선 상승하기 때문에 장 자체가 장중에는 시가에 비해서 한번 또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는 칠 수 있지만 크게는 제가 시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는 1930포인트대를 분명히 볼 것이다. 그 30포인트대가 여러분 보다시피 기준선 자리입니다. 기준선 자리에서는 꼭 한번 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궁극적으로 주가의 큰 폭의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한 열흘 정도 더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 이미 상승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체감지수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주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체감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주가는 굉장히 100포인트 정도 많이 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매도시키고 그날부터 빠졌죠. 삼성전자를 가장 고점에 이제 여러분들 135만 원에 전량 매도하자 했는데 오늘 또 130만 원 이제 또 하방 이탈할 것 같아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130만 원 이하는 언제든지 사도 됩니다. 130만 원 이하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어제 이제 고민적으로 봤습니다. 고민적으로 본 게 뭐냐면 이제 네이버를 봤어요. 네이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에 적정하냐, 80만 적정하냐 볼 때 제가 볼 때는 네이버가 80만 원 이하는 적정합니다. 근데 80만 원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좀 과열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주가를 오늘 혹 갖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전화 오는데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네이버를 매도 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네이버를 매도 칠 테니까 여러분 공식적으로 네이버를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매도에 동참하는 하루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는 그 반면에 오늘 130만 이하 가면 적극적으로 매수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사이 삼성전자 매도했는 거는 네이버에 있는 주식을 삼성전자로 매수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염려죠. 염려인데 오늘 이제 주 피보시 1950, 월 피보시 1950인데 이 1950을 하방 이탈할 것 같아요. 원래 이달에 이제 3월 달에 1950을 분명히 한 번은 하방 이탈할 건데 하방 이탈하면 이 1950을 빠른 속도로 그 복귀를 해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복귀 못하면 1950이 강력한 앞으로는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950 깨고 1950을 위에 올라가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사는 거는 주식 사는 거는 저점에 사지 마세요. 지금 저점에 사는 주식은 절대 안 됩니다. 사지 마시고 이달에 이제 여러분 시가가 여러분 1968입니다. 1968포인트 넘었을 때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제 주 피봇이 이제 지지를 받았죠. 1956p 지지받았는데 제가 볼 때 깰 것 같아요. 56 깼다가 이제 오늘 1956이 이제 저항으로 돌변하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머리 아파집니다. 머리 아파지는데 어쨌든 간 우리 개인들의 풋옵션 매도가 속된 말로 작살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제 어제 박살났고 어제 한 600억 정도 터졌습니다. 오늘 또 600억 터지는데 제가 참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보고요. 뭐 저는 이제 낼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제 말리기도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이 죽자 사자 내 말 안 듣고 중요한 거는 내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 뭐 깡통 찬다 말은 안 하겠습니다.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는데 콜옵션 매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늘 자기 돈만큼 땄을 겁니다. 오늘 치고 바로 나가십시오. 바로 나가고 선물도 오늘부터 수익이 날 겁니다. 우리 개인들 치고 나가십시오.
더 빠지지 않습니다. 치고 나가고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콜옵션 매도와 선물의 매도가 없어야 제가 풋옵션 매도에 대해서 확실한 대처를 해주니까 지금은 뭐 제가 남학신 장수 뭡니까 집신 장수 걱정 그 이야기 했는데 지금 장세가 우리 개인들의 어느 쪽을 내들 수가 없어요. 주가 오른다 하면 빠지는 쪽에 코피 터지고 빠진다 하면 위쪽으로 코피 터지고 제가 요즘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우리 그 개인들이 주체성 없는 양쪽 위쪽 아래쪽 해가지고 저 솔직히 시황하기가 냉정하게 시황을 엎어놓고 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오늘 선물하고 콜옵션 매도하신 분들 꽉 정리를 좀 부디 해주십사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거는 수익을 말해야 돼 상세한 거 해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약세 보이지만 예상외로 우리의 약세는 제가 볼 때 전환선 하방 입달해서 올라올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술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가 악재가 나올 때 기술적 분석이 약세 과열일 때 언론에 항시 악재의 뉴스가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본적 분석 이제 과연 1980년대 앞서다가 요즘에 기본적 분석을 등한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것만 봐라. 그렇지만 요거를 봐라. 그리고 선물 시황을 9시 40분에 한다든지 이런 거 양다리 걸치기는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주식이 답보갑니까? 전부 도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 주식은 도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배당이 없는 그런 도박 자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쉬라. 제가 쉬어라 할 때는 쉬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제가 여러분한테 1975포인트 분명히 이거 온다. 그 대신 오버슈팅이다 했을 때는 현금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빠진 다음에 콕 전 나오거든요. 너무 그런 습관을 들이면 안 된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주식을 꼭지 팔면은 제가 분명히 3년 재수 없다고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 수익 나는 사람들은 오늘도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지만 수익이 없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복제부동하는 게 제일 좋고요. 코스닥은 내가 볼 때마다 좀 가슴 아픈데 코스닥은 지금 그 수익이 전혀 안 납니다. 수익이 안 나고 여러분 갖고 있는 거는 계속 고생을 시키는 그런 분류인데 여러분 순환매 올 때 현금화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누천드리지만 코스닥은 510까지 분명히 떨어진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코스닥을 꼭 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네이버 주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까지 움직이죠. 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이렇게 세 종목으로 주가를 올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네이버, 그 다음에 현대차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현대차 지금 사는 건 무지하게 반대합니다. 현대차가 무지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현대차 마진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원래 좋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악정 고투를 할 거다. 특히 현대차의 약점인 디젤차 이런 부분 그리고 노사 부분, 노사들의 생산성 부분을 봤을 때 현대차 지금 주가는 현대차를 비싸게 팔아가지고 우리가 살 차가 없으니까 현대차 사주니까 현대차가 살 게 없어가지고 현대차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어가지고 하는 그런 악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차 주식은 지금부터 대안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 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현대차는 지금 가격이 적정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이버와 현대차는 오늘 적정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130만 원 하방이 탈시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주식 크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지만 장중의 반등이 주가를 반등시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주가는 좀 더 쉬어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을 뺏은 푸틴이 한마디로 우크라이나 때문에 속된 말로 엿됐다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안녕하지 못하는 러시아 국민에게 심심한 조회를 피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1등주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내 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일 이미 선반영된 우리장, 그렇지만 곧바로 반등은 안 나올 거다 하셨습니다. 장중 반등에 속지 말자 하셨고, 큰 그림에서 1950 아니 1930포인트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내다보셨습니다. 삼성전자는 130만 원 이하는 적극적인 매수 권역이지만 네이버는 80만 원 이상에서 과열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전략 매도 사인 내셨고요. 현대차도 현 시점에서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당부의 말씀 남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한 전문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이네요.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4 이동통신주는 추가 하락했지만 예상하셨던 OLED 관련주의 기술적 반등은 적중하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테라세미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건 KT인 것 같아요. 21선에 다시 잠겼고 좋은 것은 레드로 보이죠. 손절가를 이탈해서 조금 걱정했었는데 어제 흑자 전환 소식이 나오면서 곧바로 회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관심주 중심으로 집중 AS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일단은 어제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121선에 대한 저항에 대한 부분, 북한발 리스크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었고, 코스닥 지수는 셀트리온과 엔터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플러스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지만은 지속적으로 531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종목들이 탄력성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지난주 초반부터 이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에도 단기성으로 보셨다가 수익이 나면 바로 매도하는 전략으로 좋다라고 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 5일까지 열리는 중국 양해도 그렇고 22 통화정책회의나 우크라이나 사태 같이 글로벌적인 이슈들이 쌓여있는 그런 이번 주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자체가 외생적 변수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해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1940선을 기준으로 해서 눌린 매수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상당히 5%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한 40종목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어제 OEM, OLED 관련주들하고 제4 이동통신 관련주들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OLED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찌라시가 돌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A3 OLED 관련해서 삼성이 무기한 투자를 연기한다라는 악성 찌라시로 인해서 SFA라든지 테라세미콘 같은 OLED 종목들 하한가 내지 급락을 맞는 금요일 전이었기 때문에 이 찌라시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되돌림 파동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현대증권 레포트에서 삼성 OLED A3 관련해서 레포트가 장 시작하고 바로 좀 나와주었어요.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A3 신규 투자의 방향이 뚜렷하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신규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주면서 SFA를 기준으로 해서 뭉탱이로 좀 관심들을 등록해놓고 관종을 좀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좀 빠르게 전반적인 관련주들 급반등이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급락을 했던 종목일수록 반등세가 크게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에 하한가 금방까지 급락을 했었고, 어제 뉴스가 나와주면서 장중 6% 넘게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 일단 저희 회원분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공략을 하고 일단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OLED 관련주들 기술적 반등이 적중했다는 점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4 이동통신 관련주들은 어제 큰 급등락이 없었었죠. 하지만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십자형 양봉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인 제4 이동통신 관련주들 더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쪽 섹터들은 지켜보면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제가 단기성이 됐든 중기성이 됐든 KMI의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공략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KT라든지 SC소프트라든지 그리고 어제 스카이라이프 이런 종목들은 어제 이런 종목들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 하락에 따른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헌데 어제 KT 같은 경우에는 한 2% 가까운 그런 하락이 좀 나와주었었고,
스카이라이프도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게 KT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가 KT의 월봉 차트입니다. KT 월봉 차트인데 2008년도, 그러니까 리먼 사태 이후에 급락하면서 자리를 잡아주었던 저점이 27,350원이죠. 그리고 2012년도에 양적 완화의 불확실성, 그리고 대외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하락했을 때 저점이 27,550원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의 저점이고, 중요한 게 지난 저점을 높이면서 2013년도, 3년도까지 상승이 좀 나아졌다는 것이겠죠. 해서 이번에도 KT가 각종 외생적 변수로 인해서 하락을 하더라도 27,550원, 쓰리바닥, 그러니까 이 쓰리바닥을 지지하냐 여부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상당히 큰 폭의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저점까지 여부까지 열어놓고 서서히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보시다가 이 월봉상 쌍바닥 27,55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5년 동안 되는 그런 바닥 라인이기 때문에 쉽사리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 부분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스카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9월 달에 형성된 바닥권과 이번에 쌍바닥으로 형성된 가격에 25,950원, 이 쌍바닥의 박스권이 갇힌 모습이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전저점에 대한 지지 여부 보고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지수 하락이 예상될 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급락 후에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먹을 폭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급등이 나왔던 미디어플렉스도 그렇고 RF텍도 그렇고 이번에 OLED 관련주들까지 급반등이 노렸던 섹터들이다라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난주에 NC소프트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지난주 월요일에 7% 가까운 그런 급락이 좀 나와주었었죠. 급락이 나와주었던 부분이 쌍바닥 구간, 그러니까 186,000원과 186,500원, 이 쌍바닥 구간이면서 지지대가 상당히 강한 이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급반등의 여부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2.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지만은 금요일에 다시 2.8% 바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어제 재차 5일선을 회복하면서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양은 양 패턴의 모습으로 상승세, 오늘 정도 그리고 내일 정도에는 충분히 재도전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20만원 언저리 부분까지 단기성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는 한 20만원 부분까지 한 4%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준다면 일단은 수익을 챙기고 오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다중바닥에 대한 지지 여부,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너스압에 대한 러시아 개봉이라든지 중국 쪽 모멘텀이 같이 2014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의 기대감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실적 발표가 좀 나아졌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모두 흑자전환을 하면서 이번 연도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재료를 이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8,000원 부근까지는 1차적으로 어떤 재료를 그런 모멘텀을 갖다 붙여도 기술적 반등은 크게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오늘장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을 오늘 AS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KT와 스카이라이프는 바닥 확인 여부를 잘 살펴보시고요. NC소프트는 20만 원까지, 그리고 레드로브는 1차 8천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드코 멘토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간밤에 우크라이나 사태, 크림반도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긴장 고조로 인해서 러시아 증시는 폭락했고 유럽 증시는 급락했는데 뉴욕 증시는 1%도 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낙폭이 제한적이었다는 얘기인데요. 어제 이미 선반영된 우리 장이 오늘 2차 충격을 어느 정도로 받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잠시 후 이어지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